겨울 토네이도가 텍사스주를 강타해 수십만 가구가 정정 피해를 입은 가운데 여전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료품 낭비와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햄프셔주의 체감온도가 영하 108도까지 떨어지면서 북미 대륙의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맨해튼의 지하철에서 잠든 남성의 몸으로 올라탄 대형 쥐가 포착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쥐 문제로 심각한 공공보건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화학물질을 실은 수십여 대의 열차가 탈선하며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 실려있던 화학물질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9개의 주에서 판매된 식품들에서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발견돼 수백 개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군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민간용 비행체를 공격한 것은 국제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자 백악관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국 영공에 침범한 정찰 풍선을 격추한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고 이 풍선은 민간용이 아닌 군사용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격추한 비행체가 민간 기업의 기상 관측용 기구라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백악관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정찰 풍선의 구조 일부를 설명했습니다. This balloon had the ability to maneuver itself, to speed up, to slow down, and to turn. So it had propellers, it had a rudder, if you will, to allow it to change direction. 이 비행체가 통제력을 잃고 바람에 날아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이 풍선의 이동 경로를 통제해 미국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찰한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y had a measure of control over its speed and its direction, and we believe it was conducting surveillance over over sensitive military sites. 대포를 발사해 모기를 잡은 거라면서 미군이 미사일까지 발사해 민간 비행체를 격추한 것이 국제 관례를 어긴 무력 남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를 격추한 것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방어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answer is unequivocally no. In fact, that's why we did it about 6 miles off the coast inside our territorial airspace, so that we could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백악관은 정찰 풍선이 영공을 지나가는 동안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고 잔해를 분석해 풍선의 기능과 의도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밝혀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찰 풍선 때문에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연기한 중국 방문도 적절한 시기에 다시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지난주 텍사스주의 겨울 토네이도가 강타해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전 사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료품점의 음식들이 부패하고 있고 급기야 폐기 처분할 음식이 공짜라며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인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 연락망까지 가동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대규모 토네이도의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 수백여 채의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4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력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You failed us. You failed us completely. That we don't have the infrastructure so that we can get through a winter storm that lasts 3 days.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정전 사태가 먹거리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대형마트들은 정전 사태가 지속되자 식료품을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이 식품이 공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정전 피해로 지친 주민들은 서로 음식물을 차지하기 위해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도 포함됐고 한인들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대비에 나섰습니다. 동네마다 날리고 그다음에 버려요. 다 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거의 아마 쇼핑 가면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한인들은 조금 젊은 층에서 서로 연락하면서 혹시 우리 노인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비상으로 다 도와주겠다. 이제 비상 대책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 서로 연락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현지 전력 회사인 오스틴 에너지는 현재 아직 천여 가구가 전력 공급 중단 상태에 있다면서 오는 12일까지 모든 가구의 전력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스틴은 지난 2021년 초에도 지금과 같이 대규모 한파가 발생해 장기간 정전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지난주 북미 대륙에서 역대 최저인 영하 108도의 체감 온도가 기록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지난 4일 뉴햄프셔주 마운트 워싱턴 정상의 체감 온도가 영하 108도까지 떨어지면서 북미 대륙의 역대 최저 기온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역대급으로 떨어지자 뉴햄프셔 주정부는 지난 주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What we're likely to encounter over the next 36 to 48 hours is going to be really unprecedented. That we'll look at a 24-hour basis where we have a duty officer that monitors the activities from power outages to shelters to any support that the local communities may need through their ELC. 이번 강추위는 캐나다 북동부 상공에서 발달한 돌발성 저기압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강력한 혹한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은 지난 주말 북동부 지역에 강타했던 기록적인 한파가 이번 주에는 점차 풀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들끓고 있는 쥐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탑승자의 온몸을 돌아다니는 쥐가 포착되기도 할 만큼 심각한데요.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 공중보건 문제도 우려되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한 남성. 어디선가 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졸고 있는 남성의 발등 위로 올라갑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남성의 발부터 목까지 온몸을 기어오릅니다. 목 뒤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남성이 결국 잠에서 깨고 남성의 온 몸을 돌아다니던 쥐는 그제서야 지하철 좌석 밑으로 사라집니다. 일각에선 SNS에 공개된 이 영상에 대해 현재 뉴욕이 처한 쥐 문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욕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쥐 개체 수가 그 전해인 202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SNS에선 쥐들이 길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올라오는가 하면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까지 포착될 만큼 쥐 문제가 골칫덩이로 떠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들끓는 쥐들로 인해 심각한 공공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쥐와 접촉하거나 쥐가 오염시킨 음식을 먹을 경우 세균성 질환인 렙토스피라증 등의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 당국은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연봉에 쥐 퇴치 전문 공무원 채용까지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욕시 의회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 쥐 퇴치를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 예산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화학물질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탈선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오하이오주에서 화학물질을 실은 50여 대의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물열차에 실린 화학물질 가운데 5량이 폭발 위험이 있어 작업 요원들을 투입해 유독가스를 방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 2천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decided that controlled release will occur today at 3:30. We are urging everyone in this area
actually ordering them to leave. 유독가스를 미리 방출하는 이유는 화물 열차의 폭발 가능성을 낮추고 폭발로 이어져도 파편과 잔해물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열차 승무원과 주민, 구조대 등에는 부상이나 숨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열차 탈선 사고 직전 승무원 3명이 기계 결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다면서 이번 사고 원인이 기계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9개 주에서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으로 400개 이상의 식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9개 주에서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판매된 프레시 아이리션 푸드그룹 LLC의 즉석 샌드위치와 샐러드, 요구르트와 랩 등을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품들의 샘플 조사에서 리스테리아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 리콜된 식품들은 베이컨과 계란, 체다 머핀, 크루아상 등의 제품들로 9개 주에서 상점과 공항 등의 자판기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리스테리아에 오염된 제품은 발열과 두통, 설사, 구토를 포함해 심각한 감염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먹지 말고 폐기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리콜된 제품으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매년 미국에서는 1,600명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고 26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의 주택 개발 현장에서 산비탈이 아래로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산타클라리타의 캐니언 컨트리 인근 신축 주택 개발 현장에서 언덕 꼭대기에 있던 집들의 뒷마당 옹벽이 무너져 내려 언덕 아래 일부 뒷마당과 울타리가 내려앉았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최근 캘리포니아의 폭우로 몇몇 주택들의 뒷마당 울타리를 따라 경사면 꼭대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침식 방지를 위한 방수포 설치를 미리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인해 주택 아래쪽에 있는 도로와 인도에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사고 지역 인근의 최소 5채의 주택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노란색 딱지를 붙여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계속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영화관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점점 더 다양한 가격을 책정하는 가운데 미국 최대 영화관 중의 하나인 AMC가 좌석별로 인상된 영화 관람료를 공개했습니다. AMC는 좌석층을 3단계로 구분해 오후 4시 이후 상영되는 영화들에 한해 좌석 차등제를 실시하며 상영관 내의 중앙 좌석은 2달러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분된 3단계에는 스탠다드, 밸류, 프리퍼드며 특히 가격이 인상된 좌석은 프리퍼드 좌석으로 대부분 관람객이 선호하는 상영관 중앙 구역입니다. 반면 스탠다드 좌석은 상영관에서 가장 흔한 좌석으로 기본 요금이 적용되고 밸류는 상영관 앞좌석과 장애인석으로 스탠다드보다 저렴합니다. 한편 AMC는 구독 회원들에게는 좌석 차등 요금제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버팔로 인근에서 폭설에 갇힌 한국인 관광객 9명을 구해준 미국인 부부가 한국 여행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버팔로 인근에서 폭설에 갇혀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9명에게 선뜻 자신의 집을 내주고 대피할 수 있게 해준 알렉산더 캠파냐 씨 부부에게 일주일의 한국 여행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파냐 씨 부부는 한국에서 자신들이 구했던 관광객들과 재회하고 주요 관광지 방문과 한류 문화체험 등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이번 초청을 통해 캠파냐 씨 부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상자 수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노후된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혼비백산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곧이어 사람들 바로 뒤에 있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규모 7.8과 7.5 두 차례 강진은 시내 곳곳의 건물들을 주저앉혔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로 거리는 아비규환이 돼버렸습니다. Buranın 1,5 yaşında. Lütfen yardım edin onlara. Lütfen. Sabahtan beri ses alamıyoruz. Haber alamıyoruz onlardan. Lütfen. 12. katta oturuyorlardı. 모두가 잠을 자던 새벽 시간에 덮친 최초의 강진 이후 날이 밝은 뒤에도 여진은 80차례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규모 4.0 이상의 강력한 지진도 18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남동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서부도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3,600여 명, 부상자는 16,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Abla çok kötü durumdayız. Bak tavana bak. Bak tavan üstümüzde. Bak. Borular var. Kimse yakma abi. Her şey üstümüzde abla. 노후한 건물들이 연쇄 붕괴했고 이 때문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현재까지 3,000개에 달하는 건물들이 붕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강진 이후 도시 전체는 암흑천지로 변해버렸고 지진의 충격으로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도 폭발해 거대한 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아랍 아프리카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지점에 있어 앞으로도 계속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이번 강진은 히로시마 원폭 3만 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원인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한 곳입니다.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의 아나톨리아판 등 4개의 판이 튀르키예 부근에서 충돌합니다. 큰 지각판이 충돌하는 곳은 땅이 찢기고 갈라져 강진의 원인인 대규모 단층대가 생겨납니다.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그 주변에서 발생한 규모 6.5 이상의 지진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튀르키예 북쪽과 동쪽에 지진 다발 전선이 보입니다. 북쪽 전선은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는 북아나톨리아 단층대, 동쪽은 동아나톨리아 단층대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그중 동아나톨리아 단층대입니다. 이곳은 3개의 지각판이 직접 충돌하는 곳으로 언제 강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지만 이번 지진은 특히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 이번 지진의 규모를 폭발 위력으로 환산하면 TNT 500메가톤인데 히로시마 원폭의 3만 배 이상입니다.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도 규모가 7.8 정도 되는 지진이 자주 나지는 않아요. 수십 년, 수백 년에 한 번씩 나는 지진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력한 지진은 오랫동안 강한 여진이 뒤따라 피해가 늘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강력한 여진은 규모 6.7에 달했고 지금까지 규모 4 이상의 여진은 수십 차례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단층들을 자극해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강진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큰 지진 때문에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잇따르는 강진은 위험한 지진대에 자리 잡은 튀르키예의 숙명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한국인 사상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있는 교민 약 100명 중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희생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튀르키예 한국대사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우리 교민 사망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중에서도 병원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건 사고 영사팀들이 이제 일일이 이분들과 접촉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외국민의 인명 피해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튀르키예 81개 주 가운데 동남부 10개 주가 이번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사관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던 집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이들 중 일부는 각 지역에 마련된 대피시설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은 지진 발생 지역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이스탄불에 있어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지진 이후 여진이 80차례 넘게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대사관은 현재 교민과 관광객 등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 앙카라에선 600km 거리인 지진 피해 지역으로의 항공편이 전면 중단돼 구호 활동과 물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뉴욕에서도 수십 년 만에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6시 15분쯤 뉴욕주 웨스트 세네카에서 동쪽 버팔로 지역으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난 40년 전에 웨스트 세네카 지역에서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가장 큰 지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주민들은 강한 흔들림을 몇 초 동안 느꼈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간대에 트루키에와 시리아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해 최소 3,8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문가들은 뉴욕에서 발생한 지진은 트루키의 지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도 1년에 3,600만 원 당비를 내는 당원인데 할 말도 못하냐고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보다 10배를 더 내고 있는데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겠냐고 했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을 빚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당대회는 당의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특정 후보와 관련된 얘기는 경선과 전혀 관계없고 팩트에 대한 얘기다. 사실과 다른 얘기로 경선이 왜곡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을 끄집어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인수위 시절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국무총리와 교육부, 복지부 장관을 차례로 제안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모두 거절했다. 그 뒤 당으로 돌아가 내부 총질을 일삼는 안 후보에게 윤 대통령의 환멸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였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당무 개입입니까? 경쟁자 김기현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제발 더 이상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친윤석열계에서는 색깔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안철수 의원이 고 신영복 교수를 조문하면서 맑고 선한 분이라고 한 말을 문제 삼아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사람,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을 이해한다고 했고 윤한연대, 윤핵관 같은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파상 공세에 안철수 후보는 일단 물러섰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말도 윤한연대라는 말도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망하셨다면 그건 제가 충분히 제 의사를 반영을 그렇게 전달을 제대로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소통할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충돌 모양새는 피하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입니다. 선거본부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와 말로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인수위 때 총리직을 제안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두 사람이 낙마하고 사람을 못 찾을 때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 떠보듯이 제안했다며 받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결단하고 인수위원장을 맡아 110대 국정과제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버리냐는 뜻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개적 충돌을 자제했지만 대신 친이준석계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피켓을 들고 윤핵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들이 윤핵관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쓰다가 지금 와서 행정위 비판을 받으니까 쓰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2구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유족 측과 서울시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통보한 1차 철거 시한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는데요. 서울시가 재차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당초 어제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임시분향소를 철거하라고 통보했던 서울시는 유가족들이 강력히 거부하자 강제 집행을 유보하고 어제 오후 철거 시한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차 철거 요청서를 들고 임시분향소를 찾았지만 시민대책위가 수령하지 않자 분향소 앞에 두고 되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내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거부하자마자 뭔지 모르는 이 종이를 바닥에 놓고 갔습니다. 서울시는 두 번째 요청까지 거부되면 철거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유족들은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지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 차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게 억지입니까? 유가족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놓으려던 일부 유족을 시청과 경찰이 막아서자 한때 충돌이 벌어져 유족 3명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신자유연대에 녹사평역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안에서 방송이나 구호, 현수막 등으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에서 유족들의 추모 감정이나 인격권이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협의회 측은 법원이 2차 가해를 인정한 꼴이라며 항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튀르키예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는 지진 전조 현상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시끄럽게 울며 바쁘게 날아다닙니다. 소셜미디어에 튀르키예 지진 이전 새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지진이 발생하기 전 튀르키예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동물들이 지진 등 자연재해를 사람보다 미리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4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폭풍이 오기 24시간 전에 새들이 적외선 소리를 듣고 미리 감지해 폭풍을 피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 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 가까이 됐지만 작년 1월 검사에서도 후쿠시마현 수산물에서 기준치의 14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후쿠시마산 식품 구매를 꺼리고 있고요. 일본 어민단체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미지 악화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국방비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공휴일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루터교가 국교인 덴마크는 1686년부터 매년 부활절 뒤 네 번째 금요일을 대기도일로 정해 기념해 왔는데요. 최근 덴마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도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대기도일 폐지로 늘어나는 세수 45억 덴마크 크라운, 우리 돈 약 8천억 원 정도를 국방 예산으로 가져다 쓰겠다는 건데요. 노동계와 야권 등은 공휴일 축소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가 일시적일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영국 언론 등 외신들은 과거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뉴캐슬 등에서 활약했던 아츠 선수가 튀르키예 지진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진 이후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걸로 보인다면서 실종자 명단에 아츠가 올라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츠는 영국 첼시와 뉴캐슬 팀 등에서 공격수로 활약한 선수인데요. 작년 여름 튀르키예 축구 클럽인 하타이스포르에 입단한 후 지난 주말에는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지난해 칠레 등에서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서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계정을 공유하면 약 3,7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 등 세 나라에서 먼저 도입했는데요. 계정 공유 단속 이후부터 칠레에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가입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인증하지 않으면 접속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용자 인증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해변에 마릴린 먼로 복장을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애들레이드 브라이턴 해변에서 열리는 마릴린 제티 수영대회 참가자들이라는데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마릴린 먼로의 의상을 입고 바다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 대회는 암 연구 지원을 위한 자선 모금 행사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마릴린 먼로의 의상을 입는 이색 행사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레몬법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내가 많은 손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에 있는 레몬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에 처음으로 레몬법하고 비슷한 거를 법을 시작했어요. 사우스코리아가 시작했는데 거기는 restriction이 많아요. 그 restriction이 뭐냐면은 2년 안으로밖에 안 된다. 그리고 arbitration밖에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소송을 할 수 없고, 먼저는 차 회사든지 그 기업하고 먼저 합의를 보려고 하는 arbitration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2019년을 해봤고 2020을 해봤고 2021년을 해봤는데, first year는 100개도 안 들었고 두 번째는 200개밖에 안 들었어요, 케이스가. 그래갖고 거기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분들이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아니면 도움이 너무 조금이에요. 그 민구가 그렇게 많은데 1년에 100개도 안 되게 arbitration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움을 없었어요. 그런 거를 알고 그 생각으로 캘리포니아 레몬법도 뭐 거기서 거기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캘리포니아에는 1970년에 이 법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오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더 좋게 개발을 하고 더 좋은 앞으로 케이스를 빌드업 해가지고 무조건 캘리포니아에서는 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 소리만 있으면은 꼭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캐시 보상 아니면은 차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지 마시고 차에 대한 조그만한 문제도 뭐 차 문이 잘 안 닫힌다 아니면 자꾸만 불이 들어온다 에어컨을 누르는데 왜 세게 안 나올까 아니면 에어컨에서 희한한 냄새가 난다 하는 문제에서부터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 브레이크가 혼자 acceleration 된다 아니면은 밟으지도 않았는데 혼자 브레이크가 된다 요즘에는 engine idle function 차가 스톱 사인에서 아니면은 red light에서 빨리 시동을 다시 안 걸고 좀 더 느리는 느낌이다. 모든 문제를 다 캘리포니아는 레몬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의 지금 법으로 같이 계산을 하지 마시고 캘리포니아는 특별한 레몬법이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공군부대 병사가 소셜미디어에 자랑 삼아 올린 사진 때문에 인터넷이 떠들썩한데요. 대체 어떤 사진들인지 확인해 보시죠. 부대 생활관에서 버젓이 소주병을 들고 있는데요. 사진에 취한다는 글이 써 있고요. 부대 밖으로 보이는 장소에선 손에 총알의 탄피를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죠. 탄피는 절대로 부대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한 병사가 자신의 SNS에 올려 공개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의 군 관련 제보 채널에는 이 병사의 행태를 고발하는 한 군인의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병사가 지난달 2차례나 생활관에서 음주를 했고 공포탄을 습득한 뒤 휴가 때 집으로 가져가 SNS에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이 알려져 신고를 당하자 꼬우면 나에게 연락하라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군대 참 좋아졌다. 공중전화만 쓰던 시절을 겪어봐야 정신 차리지. 군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등 군 기강을 꼬집는 댓글을 잇따라 올렸고요. 다른 군인들은 무슨 죄냐라며 성실하게 군 생활하는 군인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두 남학생이 마치 한 몸처럼 몸을 꼭 붙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몸이 투명 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습니다. 꼼짝할 수도 없을 정도여서 얼마나 힘든지 얼굴까지 벌겋죠. 이곳은 중국 후베이성의 한 학교입니다. 수업 중에 두 학생이 싸우자 선생님이 화해하라는 뜻에서 둘을 테이프로 묶어놓았다는데요. 차라리 반성문을 쓰겠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업이 끝난 쇼핑몰에서 수상한 차량이 발견됐는데 심지어 이 차량 쇼핑몰 매장 안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없는 새벽 캐나다의 한 쇼핑몰 앞입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출입문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유리문을 들이받고 그대로 쇼핑몰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를 타고 쇼핑을 하는 것 마냥 건물 안을 누비는 모습인데요. 차에는 2명의 남성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자제품 매장 입구를 부수고 들어가 상품들을 훔쳐 나왔고요. 다른 출입문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는데 경찰 조사 결과 범인들이 몰던 차 또한 도난당한 차량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2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이 도토리 벼락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구멍난 벽에서 무언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바로 도토리였는데요. 양이 엄청나죠. 미국의 해충 방제 회사가 가정집 벽을 뚫었더니 700파운드, 약 317kg 무게의 도토리가 쏟아진 겁니다. 8포대 정도 되는 양이라는데요. 알고 보니 딱따구리가 겨우내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 집 외벽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고 모아둔 도토리였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일해온 방제 전문가도 난생 처음 보는 도토리 양이라고 말했고요. 누리꾼들은 신기하다면서도 도토리를 벽 안에 그대로 두었다면 좋은 단열재가 됐을 것이라는 재밌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안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륙을 준비하던 브라질 국적기가 기내에서 벌어진 난투극으로 출발이 늦어진 사연을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승객이 몸이 불편한 자신의 아이를 위해 다른 여성 승객에게 자리 양보를 부탁했고요.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아이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여성 승객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승객원들은 나서서 말렸지만 말다툼은 가족 싸움으로 번졌고요.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기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난투극으로 이륙은 2시간이나 지연됐고 문제의 가족들이 내린 후에야 겨우 출발할 수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함께 탄 가족이 양보할 순 없었나요? 란 의견도 있었고요. 양보를 강요할 순 없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월 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